뉴시스 전혜정 기자님, 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뉴시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지금 일부 생각하고 계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의장님의 뜻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회가 좀 주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신 건지, 아니면 국회와 정부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 구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께서는 총리는 그대로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여야정 협의체는 그것이 뭐 국정협의체가 되든 여야정 협의체가 되든 이름과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협치를 제대로 실천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위임을 따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회나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겸양의 지덕을 발휘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황교안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국정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회나 정당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마 지금 각 정당들이 탄핵 이전에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국민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 문제는 크게 앞으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지혜롭게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인데요. 그 탄핵 이후에 이제 87년 체제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제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의장님께서도 개헌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가 개헌의 적기라는 평가도 있고, 뭐 한간에서는 일부 정치 세력이 권력 나누기 위해 개헌 얘기를 꺼낸다는 비판 지점도 있는데요. 그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개헌의 방향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리고 개헌에 대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 중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개헌을 딱 날짜를 정해놓고 100m 달리듯이 할 일은 아니고, 개헌은 이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또 국민적인 공감과 또 제 정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 200명 이상의 그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위에서 지혜롭게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학계나
언론계,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임기 중에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20대 국회는 이 숙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주자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 특히 이제 헌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선 주자들이나 또 제 정파도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면 국회는 그 뜻을 잘 받들고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지금 더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펼쳐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의 최지원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당 사태가 사실상 분당 수준을 맞았다고 하면서 최대 위기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을 지금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대화 상대로 안 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국회 차원에서 이 지금 분란을 어떻게 수습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혹시 그 의장님의 고견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국조특위 오늘 또 청문회 이번 주에 2차례 있는데 중간 평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당을 10년을 했거든요. 그 여당 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여야가 다 지지만 그 중에도 여당은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여당의 책무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민생이나 입법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는 평시와 다름없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혜롭게 아마 의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회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 정파가 정책적으로는 자신의 책무를 다 잘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수시로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빨리 제자리에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국조특위가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청문회도 2번씩이나 하고 기관 보고도 받고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름대로 특위위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인
국민들이 제대로 청문회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회 그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당장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런 진상을 규명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번 국조특위에서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특히 이제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민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마 저는 정말 100만, 200만이 모인 그런 이 촛불 집회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과연 있겠는가. 정말 우리 국민은 1등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국민이면 그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또한 1등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1등 국회를 지향하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의 위원들도 그런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품격 있는 이 국정조사나 발언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국회가 되고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제가 또 김성태 위원장에게도 그런 민중의 부탁을 하고 소리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4년 당시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의장님께서는 의원으로서 의장석을 이제 점거하시면서 강하게 저항하셨고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되셔서 직접 또 탄핵안을 처리하셨는데요. 그 소회가 또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가 그때 국회의장석을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리 들어가서 점거를 했었죠. 물론 저는 그 당시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민심을 제대로 잘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의장석에 좀 이렇게 점거하는 차원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자리를 더 고참 선배 의원한테 비웠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치는 이제 민심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민심,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민심이 정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는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사 진행을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도 들었고 정말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의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EU 대사들 20몇 분과 함께 이제 오래전에 잡힌 오찬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750만의 우리 동포들이 모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데도 부끄럽고 또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실 테죠. 공사간에. 아마 그럴 때도 저는 지금 평소에 자부심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든 야든 그들이 우선 먼저 제일 반성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치 개혁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다짐을 프레시안의 했습니다. 김윤나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레시안 김윤나영이라고 합니다. 국정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의제들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경제, 민생 이런 이야기 말고 아주 구체적인 의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마 제가 직접 필드에서 뛰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정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가 정말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민생과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사태를 보면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고 저는 그 사태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또 제때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함으로 해서 이렇게 상황이 커진 측면은 없는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비롯한 민생, 또 자영업자들의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야정이 아니면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돌볼 것인지, 또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벌써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제로 성장에 가깝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정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죠. 그래서 국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인 개개인의 입장이나 당리 당략보다는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멈춰 서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게 하는 노력을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력할 작정입니다. 윤범기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MBN 윤범기 기자입니다. 아까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헌이 의장님 임기 주기나 혹은 20대 국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일부에서는 아예 탄핵 전에는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럼 개헌에 관한 논의는 그럼 언제쯤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개헌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잖아요. 현재. 그래서 다음 대선이 언제 있을지 점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후를 얘기하는 건 아주 리스키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선은 매 5년마다 현행 제도라면 있는 것이지만 그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은 더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대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그냥 제 임기가 내후년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되면 좋겠고, 아니면 20대 국회는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대선 전이냐 후냐 이런 거 그렇게 따질 가치가 있는 건 별로 아니다. 그건 이 순리대로 논의를 해서 전이어도 좋고 후라도 괜찮다.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후를 정해놓고 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00m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이 시점에서 국가의 100년 대계, 또 국민들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되겠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민심을 제대로 받들 건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로서는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저는 뭐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개헌 특위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순리대로 잘 논의되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 방향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논의될 일이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과도한 집중된 권한을 손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되지 않으려면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중임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내각제는 이제 별도로 대통령이 없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마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그 사회자에게 많은 기자들이 서면으로 질문이 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혹시 오늘 만나실 건지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오늘은 아니고 아마 금주 중에 한번 만나서 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박종필 기자님 질문해 주시고요. 네, 꼭 질문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따로 메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건데 지금 해버리셔가지고 좀 보충해서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럼 안 하신다고 좀 구체적으로 좀 뭐 면담 일정이나 이런 걸 잡으신 게 있는지, 또 어떤 의제, 만약에 만나신다면 어떤 의제로 논의가 가능하신지, 또 황 총리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뭐 국정 권한을 가진 황 총리와 정기적인 면담 채널을 가지실 의사가 있는지만 좀 더 보충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마 사실은 이제 내일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요. 이제 공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이나 국회의장이 할 일 아닌가. 그래서 미룰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후에, 내일까지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신속하게 시간을 잡도록 노력할 작정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인지, 또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제 대선 이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지, 필요하면 못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만나면 꼭 무언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논의와 성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거기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견이 생기고 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만남은 꼭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전진하는데 휘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저도 할 테지만 저는 권한대행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